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노동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2004년도부터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하고 뉴타운 재개발 바로 세우기 모임 이런 걸 해서 초기에는 그 뉴타운 재개발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뭐 주거 세입자나 내지기 이런 분들 지원하는 사업을 쭉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2007년, 8년 지나면서 이 뉴타운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들 혹은 몇몇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주로 했던 것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빠른 종료 그리고 과거와 같이 그 능력에 맞게끔 뭐 소단이든 아니면 블록 단위든 혹은 지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주거 재생 방식이든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결과로 어쨌든 그 뭐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체감을 하겠지만 실제 정책이 그렇게 간다 해서 현재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합 해제 요건인 50% 동의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갈등을 부추겼고 그 덕분에 10년 넘게 집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 이런 그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방치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 지원을 받으면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애초에 2004년도부터 노후지라고 해서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데 같은 경우는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노후됐던 지역에 먼저 그 주거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작이 됐던 것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인데 역설적으로 그게 지정이 됨으로써 오히려 주거지가 노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서울시 의회에서 상정이 된 그 도정조례 개정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 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우후죽순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되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올바른 해법도 주민들 손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가 좀 책임감 있게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미일관하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뭐 집회를 하던 아니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는 서울시도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도지사의 직권 해제라는 권한을 통해서 좀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반영된 게 기껏해야 작년 8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겨우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위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그 직권 해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좀 특별하게 구체적인 그 법령의 위임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작년 8월 도정법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이제 그 많이 써놨지만 작년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거 약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100% 만족스러운 법은 아닙니다. 직권 해제 조항의 구체적인 위임 사항이 들어간 것은 되게 좋은 일인데 주택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춘달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 안정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정법에 의해서 어쨌든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밝혔고 작년 11월에 그 관련된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그 뉴타운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페이지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구도로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했고 작년 6월 달에는 뉴타운 재개발 ABC 관리 방안에서 정상 추진, 정체, 추진 곤란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래서 이 중에 추진 곤란이라고 된 부분들을 좀 해제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쪽에 나와 있는 그 표인데요. 이걸 보시면 정상 추진 전체 683개 구역 중에서 정상 추진이 150개소, 정체 구역이 130개소, 추진 곤란 구역이 47개소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A 구역, B 구역, C 구역을 나가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정보 공개 청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이 A냐 B냐 C냐를 결정한 것이 일선 자치구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C 담당 공무원들이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뉴타운을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구청이나 서울시의 자의적인 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측이든 사업을 반대하는 측이든 명확한 기준과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구 전략 하나가 나올 때마다 지역마다 갈등이 더 불거지고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걸린 건 추진 주체가 있는 지역의 경우가 가장 크게 걸렸죠.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시가 내놨던 뉴타운 출구 전략의 가장 많은 성과들은 대부분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갈등도 더 심하고 주거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에 더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저런 민원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역들을 배제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에서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다면 1차적으로 대상지여야 하는 것은 기존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서 했었던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이 아니라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을 집중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쪽, 12쪽에는 현재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짚어본 건데요. 뭐 관련된 내용들은 쭉 그 짚어보시면 될 텐데 그 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주민들이 의견조사,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직권 해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내면 그 의견조사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그 조례에는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일전에 있었던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구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추진되는 양상이나 방법이 좀 달라서 오히려 갈등이 좀 불거졌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직권 해제를 해 나가는데 이것의 의견조사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할 경우에 주마다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방에서 그 입법 예고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온 걸로는 서울시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사를 구에서 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에서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답변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거 뭐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직접 의견조사를 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과거 실태조사했듯이 민간 전문가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시에서 직접 의견조사를 하고 직권해제와 관련된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게 힘들면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각 관할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오히려 좀 더 공정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선관위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과거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공공관리제 시행하면서 실제 공공관리에 의한 뭐 추진위원 그 조합
임원 선출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렇게 준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출구조사 그 의견조사와 관련된 사업의 계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그렇게 좀 중립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제출했던 안입니다. 마지막 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입법 예고하고 12월에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시의회 관련 조례가 올라갔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내지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이 조례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깜깜이고요. 무엇보다 시의회로 넘어갔을 때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요. 그 18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법제처에서는 이미 작년에 서울시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관련된 조례 위임 사항이 언제까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법이 9월 1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이 3월 2일부터 되기 때문에 반드시 3월 2일 전에는 이 위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24일 날 진행되는 서울시 의회 임시회가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가장 유념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관련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3월 2일이라고 하는 법정 기한을 어기게 되면 이미 상위법에 위임을 해놓은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분명히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밝히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